안녕하세요. 취미 만화인인 부천 국제 만화축제 2부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란탄. 최준혁입니다. 준영님, 저희가 1부에서는 뭐에 대해 얘기를 했죠? 독립만화와 정의에 대해서 좀 얘기해보고 시시콜콜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9월에 저희의 라이브를 보셨겠지만 저희는 10분 후에 2달 후로 점프해서 지금 11월로 와 있습니다. 네. 11월에는 뭐가 열린다고 하죠? 독립만화 마켓이요. 네, 그래서 최소 30팀 이상이 독립만화 마켓에서 본인이 직접 만든 독립출판물 만화책을 판매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저희가 2부에서 준비한 내용은 독립만화의 정의를 넘어서서 그러면 독립활동이란 거는 가능은 한 거냐? 돈은 벌 수 있는 거냐?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저희 질문 받은 것 중에 그런 것도 있었어요. 작가의 독립이란 게 진짜로 가능한 걸까요? 뭐 유통하고 그러는 데에서 결국에는 어떤 개입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게 진짜로 가능한 건가요? 라고 얘기하는데요. 저기 써있는 그대로 읽어주시겠어요, 준영님? 독립활동은 가능한가? 요? 유통처와 출판사. 미안합니다. 유통처와 출판사, 편집자가 세분화된 시대에 작가의 솔로 플레이가 필요할까? 이런 질문들을 가끔씩 받아요. 이게 다 필요할까요? 이렇게 세분화돼 있고 전문가들이 있는 사회인데 작가가 혼자 하는 게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나요? 그랬는데 저희의 답변은 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저희가 솔로 플레이가 필요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해야 된다는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해야 돼서 하는 거거든요. 아무도 저희 만화 안 팔아주거든요. 시장에서 안 된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아우, 진정하고. 네네네네. 제가 화가 많아요. 네. 그래서 준영님은 독립이 필요할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참. 아까도 말했지만 아까가 언제냐면 1부 9월 달에 있는 1부예요. 지금 이거 유튜브 라이브 아니구나. 녹화로 아마 보이실 텐데 여기 카드 어딘가 분명 1부를 넣어 주실 거거든요. 거기서 보고 오세요. 그러면은 저희는 독립을 하고 싶어서 한 만화가들이 아니고 하다 보니까 어째 보니까 독립이 된 거예요. 그래서 독립으로부터 독립하고 싶은 만화가들이라 네. 독립활동 가능한가? 라는 질문을 들으면 한숨만 나오죠? 네, 한숨만 나오죠. 근데 뭐 그런 질문들도 있어요. 1인 출판사들이 여러 나오지 않냐? 그럼 1인 출판사라는 거는 사업자도 내고 어엿하게 세금 내고 영업하는 사업자인데 그런 거는 그럼 독립 출판물이라고 할 수 있냐? 라는 질문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저는 맞다고 봐요. 꼭 혼자서 모든 걸 다 해야 독립만 하고 독립 출판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사업자라는 걸 내면 그 사업자 냈잖아. 그러면 돈이 되니까 사업자 낸 거 아니야? 그러면은 그거는 출판사 사업자는요, 다음 날이면 나와요. 13,500원 내면 돼요. 하루 신청하고 하루면 13,500원 내면 나오는데 세금 안 떼요. 이유가 왠지 아세요? 돈이 안 되니까요. 아 그거 얘기해 주세요. 사장님이 된 이후에 핸드폰이 어떻게 됐는지. 어머. 카드 회사에서 대출 광고가 오전 10시랑 오전 11시마다 와요. 그래서 그 우리 준혁 작가를 어엿한 사장님으로 부르면서 사장님 대출 안 필요하세요? 사장님 사업자 카드 안 필요하세요? 맨날 물어보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거부하는지 저 한 번 들었어요. 저기요 제가요 그날 너무 화났나 봐. 본인이 이런 영세한 1인 독립 사업자라는 게 저기요 제가요 한 달에 2만 원 벌어요 이런 식으로 말하고 끄는 걸 제가 한번 봤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 출판 회사를 차리면은 대출 광고는 오지게 온다. 하지만 그게 뭐 돈이 된다는 얘기는 아니다. 그래서 독립 활동은 가능한가 하면 저는 가능은 하다고 봐요. 저 안 될 건 없죠. 왜냐면 이렇게 뭐 뭉뚱그려서 하려면 다 해요 이런 얘기가 아니고 지금 저희가 여기 앉아 있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그 독립 출판 지원 사업이란 게 따로 있거든요. 그리고 다양성 만화 지원 사업이란 것도 따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작업을 하겠다는 거에 대한 확실한 문서 작업이 돼 있고 그 기획을 낼 수 있으면은 여러분들도 지원금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작업하실 수 있다라는 얘기하고 독립 활동 가능한가를 얘기하면 또 얘기되는 게 플랫폼이죠. 플랫폼에 대해서는 요즘은 되게 독립 활동이라는 활동을 하기에 딱 적합한 플랫폼들이 생겨나고 있어서 저희가 이걸 언급해도 될까요? 아니 그냥 넘어갈까? 넘어가죠. 그래도 뭐 얘기하려면 굳이 얘기하자면 할 수는 있죠. 포스타입 같은 게 있고 딜리업 같은 게 있고 아까 말했던 크라우드 펀딩, 텀블벅 같은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독립 활동이 가능은 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는 작가의 독립은 필요할까라는 질문으로 넘어가는데요. 뭐 이것도 앞서 얘기한 거랑 다 비슷한 얘기인 것 같아요. 독립 필요해서 한 게 아니고요. 저희는 하다 보니까 독립이 된 거예요. 근데 필요하신 분들도 있죠. 네. 예를 들면은 웹툰 플랫폼에서 연재를 하고 있는데 나는 이 플랫폼과의 이런 어떤 이해관계를 넘어서서 내가 독자적으로 작업 활동을 하고 싶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독립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흐름에 대해서도 뭐 MG 제도 얘기도 있고 작가의 처우 개선에 대한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작가가 독립 활동을 한다고 해서 그 자체로서 어떤 각광받는 게 아니라 그 독립 활동을 해서 그게 수익 구조가 나고 그리고 작가로서 자생할 수 있는 어떤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에 좀 더 초점을 맞춰주셨으면 한다는 거예요. 저희가 독립 만화가라고 불리면은 아까라는 거 일부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서 우스갯소리로 저희 독립 만화가죠, 인디 만화가죠 하면은 가난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독립 활동을 한다는 얘기를 이렇게 저희의 입이 아닌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얘기가 되면은 쟤네들은 그 잘 안 팔리는 만화인데 자기들이 그리고 싶어서 저렇게 꼬약꼬약 그린대 약간 이런 식으로 프레이밍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재미없는데 작가가 독립적으로 그린다고만 해서 만화를 봐줘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단 만화는 재밌어야 보고 관심이 있고 흥미가 있어야지 보니까. 그러니까 독자가 그런 흥미를 느껴야 되는 건데 오직 작가가 독립적으로 활동을 한다고만 해서 그거를 봐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건 좀 어불성설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하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좀 비슷한 얘기예요. 유통처와 출판사, 편집자 세분화된 시대에 솔로 플레이가 필요할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필요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해야 해서 하는 겁니다. 자꾸 강조를 하게 되는데 저희 그 얼마 전에 읽은 책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90년대에서 00년대로 넘어가면서 퍼스널 컴퓨터, PC라는 게 인기를 끌기 시작할 때 어떤 잡지 편집자 분이 그 PC를 사가지고 옛날엔 타임라이터 뭐 그런 거를 썼다고 해요. 그래서 타자 일일이 쳐가지고 잡지 만들고 사진 잘라가지고 복사해서 잡지 만들고 이랬는데 이제 PC라는 게 있으니까 우리도 PC라는 걸 써보자. 그러면 시간도 덜 들 것이고 이렇게 편집 작업하는 것도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런 거에 대해 평론하는 사람들이 PC라는 건 그렇게 편리해서 쓰는 게 아니라 퍼스널 컴퓨터라는 게 이렇게 이 새로운 시대에 대두되고 있으니까 그 PC에 맞춘 어떤 새로운 마인드셋을 가지고 PC를 사용해야 된다. 단지 편리해서 쓰는 게 아니다. 막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거 따지게 생겼냐고. 아니요. 우리는 지금 급하다고. 아이패드 너무 힘들어요. 편리해서 쓰는 거지. 우리가 아이패드와 그 스크롤 만화에 대한 어떤 신념 가지고 있어서 씁니까?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저희가 웹툰의 흐름을 만들지도 않았거니와 뭐 아이패드 저희가 만든 것도 아니거니와 그냥 편리해서 쓰는 거예요. 저희는 그렇게 막 그 뉴 비전과 뉴 에라에 대한 그런 신념은 없습니다. 그냥 필요할까가 아니라 필요해서 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하는 겁니다. 독립 만화 더 나아가서 독립 출판 시장의 흐름은 어째서 만들어지고 있는가라는 질문도 있었어. 그렇죠. 근데 그런 질문도 있더라고요. 작가님처럼 활동하고 싶은데 그러면 SNS 열어야 되죠. SNS 작가명으로 활동해야 되죠. 그러고 저는 셀프 브랜딩 요새 그런 거 막 유행하던데 잘 못하겠어요. 그런 거 꼭 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선 질문이랑 똑같은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그게 그 돈이 안 돼도 괜찮으면 안 해도 되거든요. 그냥 자유롭게 하셔도 돼요. 막 안녕하세요, 제 만화가 이런 만화예요. 이런 거 열심히 설명 안 해도 되고 안 팔아도 돼. 근데 팔고 싶은 거 아니야? 팔고 싶잖아. 독립 만화가 하고 싶다면서. 그러려면 열심히 셀프 브랜딩 해야지. 근데 요새 유튜브에서 또 셀프 브랜딩에 대해 되게 많은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주영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왜 똑같은 거 알면서 굳이. 던져줄 때마다 답변이 이렇게 되네. 네. 근데 주영님은 유튜브 잘 안 보잖아요. 저는 유튜브 잘 안 봐요, 사실. 그럼 뭘 보죠? 유튜브에서 이상한 거밖에 안 봐서요. 내성 발톱 치료 같은 거. 내성 발톱 치료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아주 마약적인 영상입니다. 차마 말을 할 수가 없는데 저는 한 번 봤다가 알고리즘에 떠가지고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요새 유튜브에서도 MZ세대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굳이 말하자면 저희는 MZ세대는 아니거든요. 근데 MZ세대한테는 셀프 브랜딩이 중요하다. 회사가 너의 전부가 아닐 거다. 너네 셀프로 스스로를 어떤 가치화 시켜야 된다. 그거의 하나의 뭐 방법이 유튜브일 거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 저는 맞는 말인데 싶다가도 되게 반감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이 다 그렇게 본인의 그 존재 가치에 대해서 죽어라 얘기를 해야 되는 시대가 사람들한테 과연 편한 시대냐. 저는 사실 쥐죽은 듯이 살고 싶거든요. 지지군 듯이 살고 싶다고 하면서 트위터에서 만화 한번 올리면 빵빵 터지는 개그 만화가. 요즘 안 터져요. 끝났어요. 심지어 요새 트위터 계정명 뭘로 바꾸셨죠? 구걸자요. RT 좀 해달라고. 관심 좀 가져달라고 구걸자로 바꿨는데요. 효과가 없더라고요. 효과 없었어? 네. 아쉽다. 그래서 그 좀 더 얘기해 보자면 독립 출판 시장의 흐름 어째서 만들어지고 있는가? 이것도 셀프 브랜딩이라는 얘기랑 좀 엮을 수 있을 것 같은 게 예전엔 어떤 권위를 취득한 출판사나 편집자를 통해서만 책을 만들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기술이 발전하고 사람들이 그런 기술의 혜택을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독립 출판이라는 것도 생긴 거 나도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출판물을 만드는 거죠.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퀄리티가 뭐 떨어지네, 그런 거는 진정한 책이라고 할 수 없네,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리고 저도 일견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뭐 퀄리티가 떨어지네, 어쩌네, 뭐 아마추어네, 프로네 얘기해봤자 지금 이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어떡할 거야 이 파도를. 그러니까 이 거대한 흐름 막을 수 있어? 그 몇 명이 막는다고 막아지는 게 아닐 텐데. 그러면 이 흐름에서 독립 출판 만화가 하고 싶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에 대해서 저희는 2부에 계속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크라우드 펀딩과 독립 연재 노하우라는 되게 뭉뚱그린 제목으로 슬라이드를 만들어 봤는데요. 제가 만들었습니다. 내용은 제가 짰고요. 준영님이 3시간 동안 슬라이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준영님이 더 할 말이 많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크라우드 펀딩 했다가 망한 전적이 있어서 이거는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사람들이 내 펀딩을 후원해야 할까라고 써두셨는데 네. 지금부터 준영님이 설명해 주시겠어요?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것 자체가 이거거든요. 나 이거 진짜 만들고 싶은데 돈이 없어. 근데 여러분들이 후원해주면 책이 나올 것 같아. 그러면 후원자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내가 왜 니한테 이걸 줘야 돼? 돈을? 그러니까. 너가 왜 이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당연한 질문이잖아요. 그 후원 내 내가 돈을 왜 주니까. 너한테 돈을 줘야 되는데? 라는 질문부터 시작하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는 이 펀딩 성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돈을 줘야 할 이유를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저는 이러한 목적으로 책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이 책은 어떠한 내용이고 여러분들이 보기에 어떨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이걸 후원하면 좋은 점이 있을 거다. 뭐 준비한 선물이 있다. 이 후원만으로 얻을 수 있는 선물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최준혁 작가한테 후원을 해야만 받을 수 있는 선물이 있다. 지금 당장 이 기간 내에 이 펀딩 자체를 후원해야만 하는 이유를 만들어야 해요. 지금 막 펀딩하고 나서 책을 만들어서 서점에 입고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쵸. 그래서 펀딩이 열려도 사람들이 펀딩 열렸네. 근데 귀찮으니까 나중에 서점 입고하면 사야겠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는 좀 말을 끊어서 미안한데 좀 앞단으로 넘어가 보면은 국내 크라우드 펀딩이란 개념이 활발하지 않았을 때는 크라우드 펀딩에서만 이 책을 만날 수 있다, 이 제품을 만날 수 있다, 이런 식의 멘트가 되게 많았어요. 그쵸. 근데 이제 크라우드 펀딩이 점점 확산화되고 대중화되면서 사람들이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만들었어도 나중에 어디서 다른 서점에서 파는 거야. 그리고 다른 온라인 숍에서 팔아. 그러면 뭐야, 내가 지금 후원할 필요 없잖아,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죠. 네, 초반에는 여기서만 살 수 있었다 이랬지만 지금 이 시대에서는 나중에 살 수 있다. 근데 내가 지금 사야 될 이유가 뭐냐. 심지어 펀딩이라는 건 언제 완성될지 몰라요. 작품이 언제 완성될지 물론 모르는데. 언제 완성된다고 기간은 명시하나 그게 확실한 기간은 아니에요. 그러면 후원자 입장에서 내가 돈 주고 세워라 기다리면서 이걸 기다려야 할 이유가 뭐냐. 내 피 같은 돈을 왜 너한테 줘야 되냐? 왜 줘야 되냐. 이게 첫 번째죠. 왜 이렇게 왜 후원을 사람들이 내 해야 하나. 펀딩에 후원해야 될까가 크라우드 펀딩에서는 가장 뚜렷한
뭐라 그러지? 문장 상태로 정리가 돼 있어야 돼. 왜 사람들이 이 펀딩을 후원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맞을까요? 그쵸? 맞습니다. 다음은 펀딩 일정과 펀딩 달성 금액은 어떻게? 펀딩을 하면 딱 열면 한 달에서 뭐 짧으면 몇 주도 열시죠? 2달 여시는 분들도 계셔요. 이거는 사실 개인차로 생각해요. 펀딩 기한. 펀딩 기한 일정을 어떻게 잡느냐 기간. 근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펀딩 기한을 너무 짧게 잡으면 그 짧은 시간 동안 사람들이 이 펀딩 열리는 걸 몰라. 그래서 이미 후원하고 싶은데도 시간 끝나서 후원 못해. 근데 그리고 너무 길면. 너무 길면 그 사이에 후원을 취소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니까 후원을 취소하거나 그리고 이거 펀딩 연 사람도 불안해. 하염없이 기다려야 되니까. 계속 맨날 가서 새로 맨날 가서 고치매. 들어가 봐. 오늘은 몇 명이 들어왔나, 오늘은 몇 명이 후원했나 이거 확인해야 되니까 약간 기빨린다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기한은 뭐 보편적으로 한 30일 정도 잡는다고 해요. 30일? 그리고 펀딩 달성 금액. 달성 금액이 아니라 아마 목표 금액일 것 목표 같아. 금액이요. 어. 그 제가 책을 만들고 뭐 배송 보내고 모든 걸 다 하는데 100이 든다고 쳐요. 그럼 100만 원을 달성 금액 해야지 안전하겠죠? 근데 100이 안 될 것 같아요. 70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목표 금액을 70으로 지금 잡는 거야. 70으로 잡고 대신 100만 원을 달성하면 예를 들어 뭐 150%를 달성하면 특별한 선물이 있다 이런 식으로 스트레치 골. 스트레치 골이라고 합니다. 이 용어를. 응.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성공을 해야지 7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저에게 들어와요. 100만 원으로 했는데 70만 원 되면 70만 원 들어오지 않아요. 달성 금액을 100만 원을 했을 시. 아, 그러니까 목표한 금액을 달성하지 못하면은 그 돈은 내 제로. 통장으로 안 들어온다. 제로가 되는데 제로가 되느니 차라리 70만 원이라도 받아서 30만 원을 내 돈으로 메꾸는 한이 있어도 펀딩을 진행하겠다 이런 방식이 있고요. 그러니까 목표 금액을 네. 정말 최소 금액으로 잡으라는 얘기군요. 네,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진짜 넉넉하게 나는 미쳐서 장사하고 싶지 않아.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장사잖아요. 있지. 예. 나는 내가 노동한 가치에 만큼 돈을 받고 싶고 확실하게 보상받고 싶어. 그러면 내 노동비와 모든 걸 다 계산해서 목표 금액으로. 목표 금액을 세우는 거죠. 근데 그렇게 넉넉 잡아서 목표 금액을 넣으면은 달성하기가 좀 어렵다. 네.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괜찮나요 이거? 이게 5년 전인가? 6년 전인가? 네. 아무튼 얼리밋에 최초로 참가했을 때 제가 텀블벅에 올린 크라우드 펀딩인데요. 보이시죠? 뭐라고 써있냐? 남은 시간 0초. 목표 금액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가 저기 가려져 있는데 제가 350만 원을 걸었었거든요. 아까 준영님이 말한 것처럼 인건비도 넣고 인쇄비도 넣고 내가 필요한 돈 다 넣어서 목표 금액으로 걸 거야 라고 하고 장렬하게 실패했습니다. 네. 그래서 텀블벅 직원분이 제 부스에 와서 아 어떡해요 이번 거 참 아쉽게 됐어요 이런 말씀했는데 뭐 그런 말 들어봐야 뭐야 이미 실패했는데 그래서 전 단행본 못 나왔죠. 지금 너무 민망해가지고 침이 나올 정도인데 그렇다면 그 목표 금액을 적절하게 짜는 법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거는 제가 이번에 영크라우드 펀딩 예산표예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편집 비용에는 얼마가 들어간다. 전시 비용은 얼마가 필요하다. 기타 비용에 이러한 게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감안하시면 좋은 게 플랫폼 수수료란 것도 있어요. 목표 금액의 5% 정도를 그 플랫폼이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그 5% 가격도 저기에 써주면 좋고 네. 그리고 만약에 책이 파손돼서 가거나 뭐 교환 환불 같은 게 필요했을 때 그런 쿠션 비용 같은 것도 웬만하면 넣어두시면 좋아요. 저는 넣어놨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한 20만 원인가 얼마인가 넣어놨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는 안 넣었다가 큰일 났던 적이 있죠.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 책인데요. 카메라에 크게 잡아주실 수 있나요, 이 책? 끄트머리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화려한 금박. 네,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네네. 튀어나와 있어요. 그 뜻은 구겨진다는 뜻이죠. 구겨진. 저는 배송을 믿었어요. 뽁뽁이를 이겹 감싸서 뽁뽁이 봉투에 넣어서 절대 박스에 구겨지지 않을 넣어서 거다. 갔다. 그러면 이거는 완전하게 배송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래도 사람 일이 되지 않죠? 사람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죠? 제대로 되지 않죠? 다 구겨졌어요. 대부분.
그런데 아무래도 요즘은 책을 소장의 의미로 가지고 있는 구매하시는 사람들이 분 많으니까. 되게 많기 때문에 이 조그만 구겨짐은 내 소장품 가치에 어긋난다. 교환해달라. 그러면 많았어? 어떻게 해요? 저는 그 마음을 또 아니까 거기서 안 됩니다. 이 정도는 긁힌 것도 아닙니다. 뭐 이럴 수도 없고 네, 드리겠습니다. 그럼 또 교환 비용 어떻게 되나요? 네,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준영님의 통장에서 나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크라우드 펀딩 진행하실 때 배송비에 이런 쿠션 비용도 넣으시면은 좀 더 좋다. 네, 다 예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일을 겪으시지 않도록 저 이거 실패하고 나서 또 뼈저리게 느꼈죠. 나 같은 독립 만화가는 350만 원도 못 채우고 이러면서 준영님한테 한번 하소연한 적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선물을 만들어야 할까? 선물을 꼭 만들어야 할까라는 그렇죠. 텀블벅에는 리워드라는 개념이 있죠. 얼마 정도 예를 들어 책이 10,000원인데 15,000원 후원하면은 책과 뭐 이런 조그만 책자를 같이 줘요. 미니 책자. 미니 책자. 근데 이 미니 책자는 텀블벅 한정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나중에도 판매할 수도 있어. 나중에 판매할 수도 있어요. 이건 미리 명시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되게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왜냐면은 지금 후원한 사람한테만 준다고 했는데 나중에 팔리고 있으면 뭐야 그럼 저는 후원 왜 했는데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본인들만의 특전을 갖고 싶은 거죠. 네. 그거에 대해서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선물을 만들어야 하냐고 주변에서 굉장히 저한테 문의가 많이 와요. 뭐 친구라든지 동료 작가라든지. 저는 그럴 때마다 항상 말하는 게 내가 독자면 갖고 싶을 만한 걸 만들어라. 내가 독자면 이 작가의 그림으로 뭐가 갖고 싶을까? 마치 수학의 정석 같은 아니 근데 이거밖에 없어요. 답은. 그 준영님은 뭐 만들었죠? 예시를 줘요. 저는 사실 그림으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만화 내용으로 먹고 살기 때문에 일러스트, 포스터 이런 건 잘 나가지 않아요. 준영님의 그림을 그렇게 갖고 싶어 하는 통계적으로 사람은 없다? 나온 도출된 결과입니다. 제 개인적 의견이 아니라. 네. 그래서 저는 추가 만화, 조그만 페이지 만화를 넣었어요. 미니 책자. 미니 책자. 보너스 만화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은 이 작가의 만화를 좋아하니까 이 작가의 만화를 더 보고 싶을 거다. 그런 의미에서 이걸 넣었고 아니면 만화에 나오는 캐릭터를 따서 굿즈 뭐 키링을 만들자. 병따개가 진짜 재밌었는데 준영님이 만든 병따개 중에 만화에서 주인공이 그 과제를 해야 되는데 당장 과제하기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맥주를 이렇게 따라놓고 마시면서 그러거든요. 일단 마시고 생각하자라고 하는 컷이 있어요. 근데 그 그림이 프린트된 병따개를 만들었어요. 벽에 붙일 수 있게. 그러면은 일석이조죠. 병따개를 쓸 쓰고 아니면 그냥 벽에 붙여서 굿즈로 냉장고에 쓸 붙여서 사람은 살고 이런 선물. 만화 내용에 밀접한 굿즈를 만들라는 얘기를 하는데 너무 좀 포괄적인 얘기긴 해가지고. 그렇죠. 사실 그렇죠. 이거 말로만 들으면 아니 되게 쉽게 말하네 저 사람이. 근데 만화 캐릭터가 실제로 이 세계에 존재한다면 쓸만한 것들을 만든다든지 그런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뭐 그 캐릭터가 독자한테 직접 쓰는 편지라든지 그런 거. 아주 좋죠. 아니면은 그 캐릭터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으면 그 학교 가상 학생증이나 뭐 졸업장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만드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실물 선물도 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이게 실물이잖아요. 실물이란 건 어디서 찍어내서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돈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거예요. 막 배송비보다 굿즈 만드는데 비용이 더 들고. 근데 내 후원자가 막 2,000명, 3,000명이야. 그러면은 이거 한두 개 만드는 거랑은 단가가 달라질 거 아니에요. 달라지죠. 통이 달라지는데 그거를 생각 못하고 아 사람들한테 이거 하나씩 끼워 넣어줘야지 했는데 후원자가 생각보다 너무 많이 모인 거야. 그러면은 이 텀블벅에 목표 금액 넣었던 것보다 더 오버해가지고 내 돈을 넣어가지고 굿즈를 만들어야 될 때도 있는 거야. 그런 경우가 있었죠. 준영님한테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뭐였죠? 달력입니다. 달력은 여러분 정말 신중해야 되는 게 예를 들어 2022년 달력을 만들어요. 2023년이 되면 소용이 없죠? 스티커를 만들어요. 네. 2023년이 돼도 팔 수 있어요. 달력은 2023년이 되면은 그건 그냥 종이에요. 스케치북이에요. 심지어 제가 스케치북이라고 팔았음에도 사가지 않았어요. 진짜 스케치북이라고 팔았어? 네, 2014년. 어머나 세상에. 그래서 달력은 뭐 11월, 10월 되면 사람들 머릿속에 이거 생각 하나 들어요. 달력이다.
달력으로 가면 된다. 맞아. 연말이 되면 다들 달력을 만들고 싶어요. 왜냐면은 달력 사람들이 한 개 정도는 쓰거든. 언제든지 사용될 수 있고. 근데 잘 생각해봐야 돼. 2월까지 팔리지 않는 달력은 그냥 종이 쪼가리란 말이야. 유통기한이 있는 굿즈는 정말 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만들 사람은 또 만든다. 그리고 지금까지 실물 굿즈만 얘기했는데 디지털 굿즈. 디지털 리워드 중에는 PDF 파일이나 뭐 그 작품에 어울리는 플레이리스트, 음악 리스트 같은 거 만드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은 요새는 메일링 서비스가 되게 활발하잖아요. 그래서 후원자들한테 메일 주소를 취합해가지고 제가 뭐 달에 한 번씩 추가 만화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네, 가장 흔한 거는 배경화면. 아, 핸드폰, 컴퓨터 배경화면. 그리고 선물을 꼭 만들어야 할까? 이것도 저도 항상 고민되는 부분인데요. 결국 후원자들이 원하는 건 만화책이란 말이에요. 그치. 근데 이 리워드가 있다고 뭔가 달라질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만화책만 있으면 되는데 굳이 거기에 굿즈까지 붙여야 되냐. 왜냐하면 지금까지 펀딩 여러 번 했는데 꼭 한 번씩 질문이 들어와요. 뭐라고? 저는 만화책을 사고 싶어서 샀는데 굿즈는 필요 없어요. 안 보내주셔도 돼요. 진짜? 네. 굿즈 값까지 후원하는데? 굿즈를 150% 달성 기념으로 공짜로 끼워드립니다. 아. 후원하면 무조건 같이 병따개를 드립니다. 라고 했을 때 굿즈다. 바람직한 독자다. 저는 필요 없어요. 집만 되고 쓰지 않아요. 저는 오직 책만 관심 있어요. 이런 분들이 한두 분은 꼭 계셔요. 그럴 때마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돈과 노동비, 포장비, 여러 가지 또 일거리잖아요. 굿즈를 만든다는 건. 이걸 감수하면서 꼭 만들어야 될까? 그냥 그 노동력과 돈을 다 책에 몰두하면은 더 좋은 책이 나오지 않을까. 그치. 그래서 저는 요즘 굿즈 리워드 물어보는 친구들한테 그냥 그 노력으로 책에 더 쏟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라는 말을 해요. 약간 선배 수능 만점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정석 교과서나 풀어라고 하는 것 같은. 그치만 결국 만들어봤자 저희가 만들어봤자 나오는 거 엽서, 스티커잖아요. 아 근데 엽서는 진짜 뭐 좋아하는 사람들은 좋아하는데 이미 크라우드 펀딩이나 독립 출판물 여러 번 후원한 사람들은 엽서 진짜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굳이 만들 필요가 없으면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 싶은 품목 중에 하나예요. 네, 그리고 원래 제가 또 작년에 펀딩을 했었는데 작은 책, 소책자를 만들려고 했어요. 근데 어떠다 이렇게 회의하다 보니까 그냥 그 소책자를 책 안에 넣어요. 그냥 두툼하게 한 권으로 만들어요. 뭐하러 또 한 권 더 만들어요. 듣고 보니 그런 거예요. 아니 왜 그래? 차라리 내 책 가격을 1,000원 더 올리고 두툼한 책을 더 만들지 단권으로 이렇게 나눠야 될 이유가 맞아. 뭐가 있는가.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만드는 창작자의 케이스 바이 취향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이런 거 좋은데? 난 이렇게 하고 싶어. 아니 나는 더 열심히 해서 책 만듦새를 더 멋지게 해볼래. 맞아. 그리고 그런 미니 소책자나 굿즈들이 너무 많아지면은 이게 사원의 구슬 조각처럼 어디로 다 사라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 한 작품을 풀 패키지로 즐기고 싶은데 정신 차려 보면 책은 여기 있고 엽서는 저기 있고 굿즈는 저기 있고 이래서 즐기기가 좀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책의 만듦새 노력을 한다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다음은 선물 단계를 어떻게 구성해야 될까? 그렇게 선물이 계단식으로 점점 비싸지죠? 뭐 최고 다니는 작가와의 만남 이런 거 있다든지 작가가 그려주는 뭐 그림 막 이런 거 있잖아. 작가가 당신만을 위해 그림을 그려준다든지 맨 아래는 뭐 응원하기 이런 것도 있고 책 아무것도 선물 책 받지 않는 대신 그냥 이 돈으로 당신을 응원합니다 이것도 맞아. 있고 1,000원부터 있잖아요. 네 1,000원부터 그리고 본건 본품 책 하나 있고 스티커 있고 뭐 달력 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가요. 준영님을 이렇게 열심히 설명하게 하고 제가 슬라이드에 저기 넣은 걸 있다고 까먹었어. 말씀해 주셨어야죠. 여기 슬라이드가 있는데요. 준영님이 그 선물 단가표 만든 거예요. 단가표라고 해도 되나요 이걸? 구성표? 구성표죠. 네. 여기에 리워드 구성 한눈에 보기라고 돼 있어서 처음에는 책만 있고 그 다음에는 책이랑 미니 소책자 있고 그 다음에 또 굿즈 추가되고 달력 추가되고 저 비운의 달력 네. 마우스패드 추가되고 마지막에는 커미션이라고 하면은 작가한테 이런 주제로 그림 그려주세요라고 직접 의뢰할 수 있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이게 최고가였죠? 30만 원? 5명 한정이었네요. 와, 5명 다 들어왔어요? 3분 그래도 해주셨어요. 오,
근데 이게 밑져야 본전인 게 30만 원 올려놓고 커미션 넣어 놓으면은 뭐 안 들어와도 들어와도 그만인 건데 들어오면은 이득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넣어두면 좋은 것 같아요. 왜 이게 아마 크라우드 펀딩 처음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 소회 네. 같은 거 없어요? 어떤 소개요? 후기? 후기? 커미션이라는 리워드는 조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이 하나 더 생기는 거니까요. 일이 근데 각각으로 하나 더 생기는 거니까. 또 그쵸. 하지만 그 당시에 텀블벅에 처음 끌려간 최준영은 몰랐다. 몰랐다. 그게 커미션이란 게 무슨 얼마나 일이었지. 또 무시무시한 건지. 네. 이런 계단형이기 때문에 꼭 문의가 들어옵니다. 저는 다른 조합으로 사고 싶은데요. 뭐 저는 달력 빼고 마우스 패드만 갖고 싶은데요, 막 이런 거. 예. 근데 이때 당시 후원해 주신 분이 1000명이었어요. 1000명이었나? 근데 800분이었어요. 600분인가 아무튼 많으셨어요. 많았는데 이 한 분을 위해서 리스트 중에 엑셀을 꺼내가지고 일일이. 자 찾아보자. 이분은 이거 빼드리자. 이분은 이거 더 넣어드리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아서. 근데 후원자분들이 받아들이시기에 이 크라우드 펀딩은 쇼핑몰 문의하면 가능한 거. 맞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선 스탠스를 잘 취하셔야 돼요. 저는 해드립니다. 혹은 아니요 완강하게 저는 못 해드립니다. 단호한 죄송합니다. 작가의 모먼트인가요? 단호한 작가의 모먼트입니다. 준영님이 항상 텀블벅 열 때마다 제가 다 편집하거든요. 근데 항상 마이크에다 대고 소리를 지르는 멘트가 있는데 크라우드 펀딩은 쇼핑몰이 아니다 이 자식들아라고. 자식들하고 하지 않았어요. 네. 왜냐면 저기 뭐 배지를 2개 사고 싶어요. 이거 저도 사실 2개 팔고 싶죠. 그럼 돈 더 들어오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600개 중에서 그거 찾아가지고 하나 더 적어야 돼요. 그리고 써놔야 돼요. 이건 배지 2개. 나중에 헷갈릴 수 있지. 네. 맞아. 그래도 요즘은 유통처가 있어서 어떻게 연락하면 되긴 하는데 다 일이다. 그래서 그 일을 감수하시고 더 많은 후원자분들 받으실 건지 아니면 그냥 나 완강 신비주의 안 됩니다. 신비주의까지 가는 거야? 이렇게 가실 건지 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펀딩 페이지에 쓰는 글과 홍보 방법이라고 쓰셨는데 네. 펀딩 페이지에 쓰는 글이 후원자분들이 첫 번째로 보는 작가에 대한 첫인상이죠.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작가는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인데 이걸 열었고 왜 만들려고 하고 만들면은 나한테 뭘 주는 건지 이걸 잘 이야기를 만들어 가야 돼요. 아까 맨 처음에 했던 이 사람한테 왜 후원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랑 비슷하네요. 그쵸. 왜 후원해야 되는지를 이 글에 녹여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더 많은 후원자가 마음이 동해서 돈을 낼 테니까. 그쵸. 예를 들면 이런 말도 되나? 약간 구걸쇼라고 할 수 있는데요. 독립에서 독립하자고 했잖아. 네, 마이너 리그에서 나오자고 했잖아. 메이저 가도 구걸은 해. 미안한데. 저기 타임스퀘어 가면 구걸하거든. 뉴욕에서도. 영등포 타임스퀘어도 말이어서 할 구걸할 말이 수 없어. 있어. 그치 구걸은 할 수 있어. 그래서 간절함이 느껴져야 돼요. 나 진짜 이 펀딩에 엄청난 준비를 했고 여러분들을 실망시키지 않을 거고 기간은 확실하게 준비했고 여기까지 진행했고 제일 중요한 게 이게 만화로 한정할게요. 무슨 내용인지. 이렇게 보다 보면 표지만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요. 맞아. 펀딩할 때 표지랑 그냥 원고 이어지지 않는 원고 한두 장 정도만 제가 진짜 제일 열심히 그린 겁니다. 이런 느낌이 나. 거기에 설명을 안 써도 그죠? 네. 근데 우와 잘 그렸다. 그때 뭔 내용인지 모르겠어. 약간 이렇게 되지 않아요? 약간 그렇게 되죠. 와 진짜 멋진 연출인데 그래서 무슨 내용이지?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펀딩 페이지 열기 전에 미리 만화를 공개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식으로 펀딩을 매일 진행하기도 하고요. 매번 미리 만화를 공개해서 사람들이 만화 재밌다. 만화 재밌다. 그러면 책을 좋아하시는 분 자연스럽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책으로 소장하고 싶다. 준영님한테 물어보기도 하죠. 네. 작가님 이것도 이번에 펀딩 하시나요? 라고. 이거 또 책으로 만드실 건가요? 그러니까 결국 내 만화를 먼저
보여줘야 돼요. 맞아요. 크라우드 펀딩이란 게 사실 밑밥을 까는 과정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 크라우드 펀딩 후원합니다. 후원해주세요. 여기부터가 시작이 아니고 일단 작품 컨셉이 있으면은 그거를 계속 이렇게 슬슬 녹여야 돼. SNS든 뭐 이렇게 독립 슬슬. 플랫폼이든 제가 이런 거 그리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거를 계속 사람들한테 보여줘가지고 나중에는 아, 저 사람 저거 계속 조춤조춤 그리더니 단행본으로 만드는구나 이런 느낌이 나게끔 하는 게 중요한 것 네. 같아요. 그리고 펀딩을 이번에 만약 두 번째라고 했으면 전에 무슨 펀딩 했는지 쓰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왜냐면 난 이렇게 첫 번째 펀딩을 성공한 신뢰 있는 사람이다. 오. 이거 날 믿어라. 난 진짜 이 책 여러분한테 보내드릴 수 있다. 펑크내지 않겠다. 이런 신뢰가 내가 무엇을 위해 책을 만드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왜 저를 도와줘야 하는지 왜 구걸쇼?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홍보 방법은 역시 SNS밖에 없죠 사실. 그 외에 뭐가 있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지하철 광고를 할 수는 없죠. 지하철 저희가 광고 지하철 광고를 할 수는 없으니까 지하철 광고 한다고 해도 사람들이 알아볼까? 아니죠. 저는 약간 자존심 상하더라도 뭐다? 공유하시면 치킨 드려요 라면서 홍보하는 게 정말 효과 있다고 맞아. 생각해요. RT 해주시면 뭐 드릴게요. 이렇게 홍보하는 것도 효과는 있어요. 그거 왜 그렇게 막 뾰족한 그러니까 저희한테 뾰족한 홍보 방법을 물어보는 사람도 있긴 있잖아요. 제가 만화를 그렸는데 사람들이 반응이 없는 것 같아요. 리트윗을 잘 안 해줘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진짜 정말 미안한데 해줄 수 있는 말이라고는 그래도 꾸준히 그 SNS 본인 채널에 올리세요. 그리고 팔로워 늘리는 거 밖에는 답이 없어요. 라는 말밖에 해줄 수가 없는 거야. 그렇죠. 왜냐면 뭐 답이 그렇다고 없어서. 저희가 인스타 광고 10만 원 때려보세요. 페이스북 광고 100만 원 때려보세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으니까. 그 사람들도 당연히 그만한 자본이 없으니까 어떻게든 자본을 들이지 않고 홍보하는 방법을 우리한테 물어보러 온 걸 텐데. 뭐 하나 팁을 드리자면 타이밍이 중요하다. 아, 맞아요. 글을 쓰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예를 들어 오전 4시에 글을 올렸다고 쳐봐요. 새벽 누가 4시. 봐요? 다 자고 있는데. 자고 일어나면 글 다 밀려 있어요. 맨 밑에. 다들 아침 되면 아 출근하기 싫다 왜 월요일이냐 이런 거 이만큼 쌓여 있는데 새벽 4시에 안녕하세요 제가 독립 만화를 그렸습니다 이런 거 보이겠냐고. 안 보여요. 10시 퇴근하고 씻고 뭐 재밌는 거 없나? 라고 맞아. 할 때쯤 지하철에서 SNS 하는 시간대 예를 들면 6시에서 7시 뭐 최대 8시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누워가지고 잠자기 전에 SNS 하는 시간대 10시에서 12시 사이 정도 그리고 새벽반 친구들이라고 흔히 말하죠 1시에서 2시쯤 될 때 그때 또 감성글 같은 거 올려주면은 반응이 있을 수도 있다. 네. 다음 꾸준한 게시글 업데이트. 제가 자꾸 텀블벅 기준으로 말씀드리게 되는데 텀블벅에는 커뮤니티라고 뭐 후원자분들도 쓸 수 있고 저 창작자 본인이 계속 글을 업데이트할 수 있어요. 이게 후원자분들 입장에서 후원하고 나면 살짝 불안하거든요. 이 사람 만들고 있는 거 맞아? 책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그럼 꾸준히 알려줘야 돼요. 여러분 책이 인쇄소에 시작됐다고 합니다 하면서 사진과 함께 올리다든지 님들이 후원해주신 돈 제가 먹고 튀지 않았습니다. 이게 엄밀히 말하면 그거죠. 네. 굿즈가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포장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뭐 배송도 이런 상자에 넣을 예정이에요. 이러면서 그러면서 보완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의견을 내니까? 네. 이런 상자면은 찌그러지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배송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언제까지 배송지를 수정해 주세요. 계속 올려야 돼요. 생각보다 이사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배송지 마감. 예, 또 뭐 기숙사 사셔가지고 기숙사에서 집에 갈 건데 기숙사 주소로 펀딩을 신청했다. 그래서 계속 이걸 공지를 해주셔야 돼요. 이게 책이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그리고 언제 배송될지 정확하지가 않으니까 이런 좀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서 지금 나의 진행 상황을 계속 공유하는 게 중요해요. 약간 피곤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크라우드 펀딩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라면. 하지만 이 사람들이 나를 믿고 그만큼 돈을 내어준 건데 그래도 나도 신뢰를 보여야 되지 않나. 그쵸. 그거죠. 펀딩이 달성되었다고 끝이 아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진짜 이제부터 싸움은 시작된 거예요. 그 전부터는 그냥 그래프만 보고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 아, 사람들이 몇 명 후원했어. 이제 100% 달성할 것 같아. 이런 느낌만 네. 있는 거지. 이제부터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펀딩이 성공되었습니다. 글 한번 올려드리고 이제부터 진행하고 주소를 엑셀에 넣고 하나하나 분류해주고 혹시 막 우편 번호가 빠진 분들이 있으면 이제 확인해주고. 확인하고 들어가는 거죠. 아, 저 한숨 쉬는 거 이제부터 봐. 쇼핑몰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죠. 지금 크라우드 펀딩 진행 중이지 않으시잖아요. 왜 이렇게 지쳤어요? 미안해요. 근데 아까 1부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독립 만화가라는 건 이 모든 걸 다 혼자 해야 된다.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하지만 막 배송지 오류나고 뭐 교환 환불 해달라 그러는데 응대 느리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행복해요. 뭐 행복하다고? 아주 큰일이 나게 됩니다. 네네. 상품 포장 배송. 아, 내가 말해버렸구나. 교환 및 서비스에 대해서. 상품 포장. 저는 첫 펀딩했을 때 바보였어요. 왜요? 제가 600개였던 것 같은데 600개를 다 포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혼자서? 네. 어떻게 그래서? 사촌들이 왔어요. 몇 명 불렀어요? 한 분. 밥은 먹였어? 네. 그래서 거실 한가득 책이 쌓였어요. 그 책이 쌓이고 이게 근데 텀블벅이라는 게 책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1단계, 2단계, 3단계 박스가 있잖아요. 그럼 1단계는 작은 방에, 2단계는 부엌에, 3단계는 거실에 이렇게 놨어요. 그 선물 구성을 말하는 거죠? 네네. 선물 구성. 그래서 저는 돈이 들더라도 아예 펀딩을 하실 때 펀딩 금액에 이 유통 포장 대행비를 넣어서 계산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요새는 포장 대행해주는 업체도 되게 많아가지고 아예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연락이 온다 그래요. 네. 저희 포장 대행해주는 어떤 업체인데 건당 얼마에 해드리겠다. 그게 계산해 보면은 제가 하는 거랑 다를 바 없어요. 금액이 차이가. 그래서 네. 준영님은 포장 대행 서비스를 적극 추천한다. 적극 추천하고 그분들이 더 실수할 확률이 적어요. 맞아. 아무래도 저희는 포장계 아마추어잖아요. 우리는 아마추어지. 네. 그리고 배송 주소 정말 큰일 나죠. 배송 주소 마감하는 게 되게 일이라고 들었어요. 네. 그래도 지금은 시스템이 좋아져서 배송 주소를 일괄적으로 후원자분들한테 보낼 수 있는데 옛날에는 아, 그 배송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개인 메시지로 계속 와요. 운송장 번호 보내주실 수 있나요? 운송장 번호 보내주실 수 있나요? 그게 1000명이라고 그럼 또 생각해봐. 엑셀을 켜가지고 그분 후원 번호를 검색해가지고 아, 네 어디 은행 통은 어디 몇 번입니다. 다 일일이 일일이 답글 해드려야 돼요. 달아주는 거야. 네. 아. 이런 서비스가 필요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배송 실수는 아니 배송에서 찌그러짐, 파손은 반드시 일어나요. 그럼 교환을 해드려야 돼요. 어떻게 해드려야지. 해드려야지. 별 수 없지 뭐. 근데 여기서도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잠깐 저게 내가 교환해 드릴 만큼의 파손율인가? 파손일까? 근데 이분은 엄청 신경 쓰고 계셔. 안 해드릴 수 없잖아. 근데 매니아의 입장에서 그런 게 좀 훼손되어 있으면은 네. 신경이 쓰이긴 해 솔직히. 솔직히 엄청 쓰이죠. 근데 내가 너무 좀스러워 보이지 않을까? 이것 조금 찌그러졌다고 바꿔달라고 하면은 그래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 저는 안 합니다. 아 그래요? 고마워요. 네. 그래서 이런 서비스 정신이 좀 필요하다. 그 다음에는 아무래도 너무 많이 만들었다. 너무 많이 만들었다의 많이는 뭐죠? 후원자한테 보내는 양보다 더 많이 인쇄를 네, 찍었다는 얘기죠. 아무래도 책은 많이 찍을수록 싸져요. 단가가. 그럼 사람이 욕심이 생겨요. 지금 아니면 언제 책을 만들까? 그리고 일부러 넉넉하게 찍는 경우가 많고요. 맞아. 파손이나 그런 게 네.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럼 책이 당연히 남게 돼요. 그럼 이걸 뭐 내가 갖고 있을 거야? 왜 깔아놓고 침대로 쓴다며. 침대로 썼죠. 안 팔리니까 쓴 거고요. 서점 입고를 해봐야죠. 사실 그걸 위해서 책을 만든 것도 있잖아요. 그쵸. 유통을 해보고 싶다는 게 또 로망일 수도 있죠. 그래서 서점 입고를 하는 부분 일단 자기 책을 멋지게 찍어봐요. 사진을 네. 인스타그램에 실물 맞게 사진을 정사각에 맞춰서 정상하게 맞춰서 내용 이렇게 마음에 드는 내지 찍어주고 막 옆지 다 찍어서 멋들어지게 찍어서
글을 써요. 안녕하세요, 모모 서점님. 이 책은 무슨 책이고 어떠한 주제고 페이지는 몇 페이지며 사이즈는 몇 개, 얼마입니다. 혹시 입고가 가능할까요? 돌립니다, 이걸. 이제 독립 서점들이나 이런 만화책들 입고해 주는 데다가 돌리는 거죠, 그거를. 이것도 뭐 크라우드 펀딩 9월쇼랑 다를 바 없는데 네. 일단 이거 진짜 제 책 제가 열심히 만들었거든요. 재밌거든요. 한번 봐주세요. 이런 걸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마세요. 팔면 돈이에요. 아 지금의 이런 그러니까 결과. 네, 재고를 보고 굉장히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 기뻐요. 저거 다 돈이다. 팔면 돈이다. 안 팔리면 돈이 아니지만. 네. 안 팔리면은 방법이 있어요. 새 책을 내세요. 그러면 전 책을 사가요. 오, 당신 되게 스타트업 그 마인드 같은 좀 사기꾼 같았죠. 근데 진짜예요. 전 책이 안 팔리면 새 책을 만들어라. 새 책을 팔면 전 책도 나간다. 네, 왜냐면 독자 입장에서 궁금하거든요. 와, 이 사람 책 더 보고 싶은데 없나? 근데 이때. 그럼 같이 사야지. 그러면 결국에는 이 독립 출판의 굴레에서 나오지 못하게 돼. 네, 제가 책을 만들었어. 남았어. 유통을 해야 돼. 근데 유통이 잘 안 돼. 그럼 새 책 내. 이거잖아. 아니면 쿨하게 폐기하는 방법도 있죠. 저희 파주 가면은 흰죽으로 만들어줘요.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독립 연재에 대해서 이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대충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서는 다 얘기했겠죠? 뭐 질문을 받을 수가 없어서 혹시 그렇죠.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점 없나요? 크라우드 펀딩 저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보다 좀 더 많은 후원자를 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세속적인 질문밖엔 떠오르지 않네요. 이건 뭐 저 어떡할까요? 이것도 아니고. 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죠, 선생님? 선생님 저 앞으로 직업 뭐예요? 이거 약간 이거 같아서. 네, 제가 또 너무 바보 같은 질문을 했나요? 죄송합니다. 파격적인 홍보가 있으면은 눈에 띄게 퍼센트가 올라요. 파격적인 홍보에 뭐가 있었어요? 준영님의 과거를 들어봤을 때. 약간의 노이즈 마케팅이 있었어요. 얘기하긴 좀 그런? 네. 진짜 궁금한데?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제 책이 아니라서. 아 진짜? 네, 봤던 사안으로 있었는데. 파격적인 노이즈 마케팅 뭔데? 그런 거 어떻게 하는데? 그러면 독립 연재로 넘어가서 요새는 독립 연재가 가능한 플랫폼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예를 들면 포스타입이나 딜리업이나 또 다른 데가 있을까요? 타파스틱이라고 해외 사이트도 있죠. 타파스틱. 그런 데에는 내가 컨텐츠를 올리고 그거를 유료로 결제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 원고를 얼마에 사게 할 건지도 내 맘대로 정할 수 있고 원고 분량이나 주기 같은 것도 그냥 내가 업로드하는 대로 다 그렇죠. 맞춰지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독립 연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거 준혁채가 써주셨네요. 모든 것을 혼자 할 자신이 있는가? 이거 계속 나오는 얘긴데. 네. 근데 이거는 어떤 분들한테 가장 해드리고 싶었냐면 플랫폼 연재하다가 독립 연재하시는 분들. 왜? 홍보 같은 거. 물론 플랫폼 연재분들도 홍보 자기가 직접 하시긴 하시잖아요. 근데 이건 진짜 제로예요. 맞아. 플랫폼에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이미 홍보예요. 맞아요. 그 플랫폼에 들어와서 썸네일이 있고 작품명이 있다는 것부터가 가시화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독립 연재라는 거는 그 독립 연재 플랫폼이 내 작품을 메인에 걸어줄 가능성도 없을 것이고 사람들이 내 필명이나 내 작품명을 모르면은 내 작품에 도달할 방법이 없다고 봐도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 해외에도 올리고 싶다. 뭐 모든 플랫폼 작가분들의 작품이 해외에 가는 건 아니지만 이건 진짜 혼자 번역가분들 찾아서 맞아. 타파스틱 같은 거 내가 올리고 식자 싶으면. 올리고 타파스틱 가입해서 올리고 또 타파스틱도 누가 메인에 올려주나? 그러니까 내 작품 메인에 올려주나? 영어 번역해가지고 헬로 이러면서 해야 돼요. 다 써야지. 맞아. 저도 픽시브에 한번 올려본 적 있는데 저도 구구절절하게 또 일본어 하는 친구한테 번역 부탁해가지고 막 올리고 이렇게 저거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든 걸 다 혼자 할 자신이 있냐. 근데 그런 생각도 들어. 자신이 있어? 라고 물어보면은 바로 자신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솔직히 없어. 그렇지 않아? 그냥 해보는 거야. 그냥 해보는 거야. 그리고 어디서 막히잖아? 그러면은 그냥 저희들한테 오세요. 저희들이 해결을 해드린다는 게 아니고 저희들한테 오시면은 저희도 몰라요 라고 분명할 거거든요. 근데 그 막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노하우 같은 게 있진 않아도 어떻게 하는 그 모습들이 보일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서 올렸구나. 저 사람은 어떻게 해가지고 작업을 했구나가 분명 그 사람 SNS든 블로그든 어디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거를 흉내내면 되는 건데 약간 이 비기너 단계에 있는 아직 만화를 하나도 완성해보지 않고 올려보지 않은 사람은 그런 거를 따라하는 것조차 안 된다고 생각하거나 나는 절대로 저거를 다 해내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사실 저렇게 혼자 할 자신이 있는가라고 대문짝만에 써놓게 했지만 자신이 없어도 해도 돼요. 근데 자격 있는 거 아니잖아. 뭐 네. 어디서 그 만화영상진흥원에서 혹시 자격증 발급해 갑자기 주세요? 문 열고 당신 자격이 없는데 연재하고 있군요. 이러면서 들이닥치는 거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자신 없어도 해봐라. 이렇게 또 오히려 무책임하게. 독립 연재니까 한번 해보고 빠질 수 있는 거예요. 맞아. 사람들이 혼자 하는 그렇다고 거니까. 뭐 당신 독립 연재 만화가라더니 뭐 저기 기성 플랫폼에 갔어? 혹은 당신 독립 연재 한다더니 이제는 안 해? 하면서 경질하지 않는다고. 네, 오히려 그냥 쉽게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 이제 뭘 해봐야지 아니까 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어떤 플랫폼에 연재할까? 지금 계속 얘기되고 있는 것 중에 그 제가 말한 플랫폼은 PC로 보는 플랫폼인지 핸드폰으로 보는 플랫폼인지 메일링 서비스인지 이런 걸 아니면 조그맣게 종이로 프린트해서 직접 보내드리는 형식인지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주영님은 거기까지도 플랫폼이라고 생각하는구나. 네, 나는 그냥 온라인 사이트를 경유하는 걸 플랫폼이라고 생각했어. 저는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PPT 만들다가. 역시 당신 좀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있네? 고마워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플랫폼은 딜리업이나 포스타입 정도였는데 거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컨텐츠 올리고 유료로 얼마에 팔 건지 정할 수 있고 주기 같은 거 정할 수 있고 그런 플랫폼들이 있고 준영님이 말한 플랫폼은 좀 더 설명해 주면 어떤 게 있어요? 메일링 서비스는 예를 들어 내가 이 작가한테 얼마를 내면 2주나 정해진 주기마다 메일로 컨텐츠가 와요. PDF 형태로. PDF인지 뭐 글인지 그림인지 이렇게 와요. 동영상일 수도 있겠고. 그거를 주기적으로 보내는 건데 메일링 서비스의 장점이라는 게 장점 있죠. 왜냐면 메일링 기억이 안 서비스는 나서. 그 후원자 혹은 구독자의 메일 주소만 취합하면은 수수료가 발생하진 않잖아요. 그쵸. 근데 아까 말한 포스타입이나 딜리업 같은 데는 아무래도 플랫폼을 사용하는 데에 대한 수수료가 분명 존재할걸요? 한 10%에서 15% 정도 아닐까요? 그쵸. 정확하진 않습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네, 확인해 보십시오. 또 스스로 실물로 보내는 거. 그것도 우편비가 드네. 그 우편비가 들고 뽑는 거 들고 맞아. 다 인건비야. 인건비. 사실 따지면 다 인건비야. 그래서 대부분의 연재하시는 분들이 딜리업, 포스타입. 디지털 플랫폼으로 가는 거죠. 네. 근데 이게 간편하다고는 얘기하는데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게 내가 이 플랫폼에 내 작품을 올린다고 해서 무조건 팔리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뭐 홍보도 해야 되고 이거에 대해서 설명문도 잘 써봐야 되고 뭐 이것저것 할 게 많은데 굳이 얘기하자면은 이 플랫폼을 쓸 만한 이유가 있을 때 써야지 무작정 올리는 건 또 그쵸. 플랫폼만을 믿으면 안 된다. 예를 들어 이 A 플랫폼은 되게 10대 분들이 많이 사용하셔. 뭐 판타지 이런 만화들이 메인에 자주 걸려 있고 좀 밝은 분위기야. 근데 B 플랫폼은 조금 성인 분들이 더 20대, 30대 분들이 많이 쓰셔. 그리고 조금 19금 딱지가 붙어 있는 19금 그런 딱지 작품들이 있어. 있고 내용도 좀 더 막 에세이 위주의 뭐 무거운 내용들이 많아. 그러면 내가 그릴 만화는 뭔지 생각을 하고 그 플랫폼에 맞게 가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10대 축제하고 있는데 30대가 와가지고 안녕하세요 제가 만화 그렸는데요. 봐주시겠어요? 아저씨 좀 뭐예요? 어려운데요. 이러면은 10대들이 네, 뭐야 이러면서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맞는 말이다. 네. 오. 그래서 내 작품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 다음은 타겟층은 지금 누구인가? 주영님 아까 말한 거죠. 말해버렸잖아. 네. 근데 이게 더- 타겟층이란 게 좀 정하기 어렵지 않아요? 그 플랫폼에 갔으면 더 플랫폼을 일단 정했으면 그 플랫폼 안에서도 타겟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연령이나 나이대나 네. 나이대랑 연령이 같은 거지. 네. 뭐 나라일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뭐 픽시브, 타파스틱 이런 식이라면 국가별로 선호하는 게 다를 수도 있긴 네. 하겠다. 그 나라마다의 정수라는 게 있고. 그럼 그걸 확실하게 정해야지.
사실 타겟층은 확실한 게 좋은 게 이게 독립 만화뿐만 아니라 어차피 기성 만화 쪽에 가실 분들도 웹툰 기안서를 쓰면은 그러니까 어느 나이대를 타겟으로 하는지 그리고 장르는 뭔지 무조건 쓰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 작품 시작하시기 전에 한 번쯤은 써보면 좋다. 거의 필수예요. 뭐 나는 그런 거 없고 절 연령을 대상으로 한 정말 재밌는 만화다 이러면은 약간 할 말이 없으시긴 하지만 멋지다 이러면서. 스크롤 커튼 페이지 어떤 방식으로? 이거는 스크롤은 그냥 평범한 저희들이 아는 우리가 웹툰. 평범하게 보는 웹툰. 컷툰은 인스타툰. 한 컷 컷씩 보는. 넘기는 거. 저는 이게 좀 놀랐어요. 사실 웹툰에는 되게 익숙해져 있었는데 인스타툰이란 게 이렇게까지 확산됐다는 건 잘 몰랐거든요. 네. 최근에야 알았어요. 아, 그래서 이것도 잘 생각해 보면은 컷 하나하나를 되게 변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엄청 넓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직 해보지 않았지만 그리고 페이지, 페이지 만화는 우리가 평범하게 보는 이런 페이지 만화. 책. 양면이 펼쳐져 있고 이 양면 일본의 경우에는 좌철에서 뭐지? 우철이죠. 우철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는 그 순서 페이지 만화. 어떤 걸 먼저 정하는지는 상관없어요. 플랫폼을 먼저 정하는지 이 방식을 먼저 정하는지.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컷 단위로 이미 끊어 버려가지고 페이지에도 얹을 수 있게 스크롤에도 얹을 수 있게 만들어 놓으면은 사실 제일 좋긴 하죠. 그렇죠. 사실 페이지로 작업한 다음에 자를 수 있어요. 아 맞아 컷 단위로. 네. 그 다음에 나중에 반응 좋으면 책으로 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약간 포기해야 되는 부분이 많죠. 예를 들면은 스크롤에서만 할 수 있는 기다란 연출이라든가 커튼에서만 할 수 있는 넘기면 되는 이 가로로 긴 연출이라든가 페이지에서만 할 수 있는 양면 페이지 연출이라든가. 어떤 편이 그리기 쉬운지 자기가 쉬운 부분으로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내 손에 맞는. 그래야지 계속 그릴 거 아니에요. 대부분은 그리고 싶은 거를 그리라고 더 먼저 말할 것 같은데 준영님은 그리기 쉬운 걸 그리라고 하네? 그래야지 그리죠. 어려우면은 생각도 안 들어요. 나 이거 왜 하려고 했지? 말할수록 되게 자기계발 스타트업 같은 대사를 아니 안 그래요? 저는 그러던데 저는 최근에 어쩌다가 스크롤 만화를 그리게 됐는데 원래 페이지 만화만 그렸거든요. 미치겠는 거예요. 적응이 안 돼서? 적응이 안 돼요. 왜 그리면서 계속 화가 났어요. 왜 페이지가 길지? 이상하다. 지금 말풍선이 오른쪽에 3개는 더 있어야 되는데 왜 하나 그렸는데 페이지가 꽉 차 있지? 스크롤 끝났지? 왜 게임이 끝났지? 왜 페이지가 왔다 갔다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 끝나 있지?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맞아. 모르겠고 더 어떻게 연출해야 되는지 이게 맞는지도 모르겠고 그랬죠. 하긴 자기한테 그리기 쉬운 게 뭔지 아는 것도 중요하겠다. 근데 이거는 셋 다 그려봐야 아는 거 아니야? 스크롤도 그려보고 커튼도 그려보고 페이지도 그려보고. 그쵸. 또 모르죠. 어떤 작가님들은 이제 영상의 시대가 도래했으니까 영상으로 만화를 볼 수 있는 어떤 포맷이 있어야 될 거라고 얘기하시던데 와우. 어떻게 되겠어? 영상 편집? 애니메이션이란 게 있는데 굳이. 아, 미안합니다. 아니요. 네네네네네. 다음은 수익 모델은 어떻게 만드는 것인가? 아니 어떻게 정할 건지. 오. 예를 들면은 뭐 4만은 무료로 했고 그 이후부터는 다 돈을 유료로 내야 한다던가. 한다. 혹은 3주 기다리면 무료가 된다. 혹은 돈을 내면은 매월 돈을 내면은 볼 수 있다. 뭐 해외 패트리온이나 사이트에서 볼 수 있죠. 아니면은 나한테 돈을 주면 만화는 공짜인데 나한테 매달 돈을 주면은 부가적인 내용을 알 수 있다. 뭐 선물을 주겠다. 이건 크라우드 펀딩이랑 조금 비슷하죠. 후원의 개념이니까. 지금 후원해주면은 좀 더 많은 내용을 볼 수 있다 이런 거. 그러니까 내가 연재하는 걸 도와달라. 그래서 어떤 방식을 취할 건지를 생각해야 돼요. 독립 만화가에게 제일 중요한 대목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만화를 알리기 위해서는 공짜로 푸는 것도 사실 필요하긴 하거든요. SNS에서 인스타툰 보는 거 사람들이 그거 돈 내고 본다고 생각 전혀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작가들은 분명히 시간과 돈을 쓰고 밥을 먹으면서 그걸 그릴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공짜가 아닌데 공짜처럼 유통되고 있어. 네. 어떻게? 그래서 다들 광고 만화를 그리죠. 네, 그래서 이제 팔로워가 좀 느시는 분들은 광고로 수익을 좀 얻으시는 수익 모델을 만드시기도 하는데 만화를 공짜로 푼다는 거는 그만큼의 홍보 효과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랑 저는 이퀄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다 그럴 수 있어. 처음에는.
공짜로 풀고 나를 알리고 내 작품을 알리고 그 당연한 거야. 왜냐면 사람들이 아무 생판 모르는 아무것도 모르는 독립 만화가에게 그렇게 돈을 주진 않으니까. 그래. 근데 이게 점점 가면 갈수록 이걸 얼마를 받아야 되나 싶어지는 거야. 그쵸. 가격 그러니까. 책정 제일 어렵죠. 내 만화는 얼마치의 값어치를 할까? 본인 스스로 내 만화에 대한 값어치를 매긴다. 매겨야 돼요 스스로. 어디 플랫폼에 가면은 뭐 몇 코인 하시죠, 몇 코인 하시죠 이렇게 몇 화에 몇 코인이다 뭐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게 있는데 난 내가 정해야 돼. 그럼 일단 이것도 생각해. 나 이거 그리는데 얼마나 많은 노동력이 들었지? 시간이 이거 그리는데 얼마 몇 시간 걸리지? 분량은 몇이지? 이때부터 머리가 새하얘져. 난 뭘 그리고 있던 거지? 여기까지 가. 왜 이런 내용을 그렸지? 그래서 두 가지로 나뉘어요 결국. 이것도 펀딩이랑 비슷한데요. 하나를 비싸게 팔아서 수익을 잘 내건지 수익을 내든지 박리담회로 싸게 가든지. 많이 내는 대신에 저는 박리담회를 택했어요. 하나에 900원이에요. 한 화에 네. 싼 거 아닌가? 싼 거죠. 한 화에 거의 1,000원 정도까지는 하니까. 사실 분량에 따라 좀 다른. 1,000원 하고 싶었는데 1,000원이랑 900원은 차이가 있으니까. 아, 또 정성 마케팅을 쓰셨네요. 10보단 9다. 네, 990 하고 싶은 거 참았어요. 네. 좋은 수익 모델이었습니다. 홍보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아까 얘기했던 거에서 좀 더 추가할 내용이 있을까요? 홍보. 나는 연재를 하고 있다라는 거 일단 연재 주기적으로 올리고 있다. 셀프 브랜딩이랑 좀 연결되는 지점이 있는데 네, 많이 있죠. 주기적으로 올린다는 거에 대해 거부감을 갖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작업자 중에서는. 그러니까 약간 신비주의 컨셉을 갖고 있거나 좀 더 그래도 내가 작가인데 이렇게 막 국어를까지 해야 되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서 좀 보이는 경향이라고 저는 보는데, 이게 주기적으로 나를 알리고 제가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를 얘기하는 거는 남의 입을 통해서 불려졌으면 좋겠지 내 입을 통해서 말하고 싶진 않은 거야. 내가 내 걸 자화자찬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은 없어 보일까 봐. 근데 우리가 지금 그거 따질 때냐고. 그쵸. 그래서 홍보를 할 때 대부분 만화 내용만 올리시잖아요. 다른 거 올려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오, 예를 들면? 그리는 과정의 그림. 왜냐면 만화를 안 그리시는 분들한테 그거마저도 신기하거든요. 새롭고. 아, 이렇게 그리는구나. 얘를 그리는 사람한테도 신기해요. 이 사람은 이런 브러쉬를 쓰고 이런 툴을 쓰고 이런 방식을 쓰는구나. 그럼 이 사람은 뭐 그리고 있지? 이러면서 계정에 들어가 봐요. 또 그런 게 또 홍보 효과도 방법을 되고. 생각하고. 또 뭐가 있을까? 아까 근데 이 얘기 아까도 하지 않았어? 계속 하던 거죠. 우리가 홍보를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은 아니다. 잘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근데 죄송해요. 우리가 했던 방법 중에 뭐 이런 게 있다. 그 정도. 그쵸. 그 좀 더 신박한 방법을 쓴다면 저는 요새 유튜브를 좀 쓰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요. 만화 그리기도 바쁜데 유튜브까지 해야 됩니다. 미치겠네요. 어떻게 해야지. 저는 안 하려고요. 아, 네. 연재 외에 수익을 만들어 보기. 보면은 원숭이가 머리 아파서 죽으려고 하고 있죠? 그리기도 바쁜데 여기서 더 수익을 만들어낸다? 해야 돼요. 만약에 계속 독립 만화를 하고 연재만으로도 연재만으로만 수익을 먹고 살고 싶으시면, 예를 들면 만화 캐릭터로 굿즈를 만들어서 판다. 요즘은 뭐 굿즈 만들어주는 대행 업체가 굉장히 많잖아요. 맞아. 이미지를 만들어서 보내서 만들고, 아니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추가 만화를 판다든지 설정을 푼다든지 족다들이 궁금해할 만한 것, 돈 주고 그러니까 기꺼이 살 만한 것. 크게 두 가지로 갈무리하면 결국에는 1번 굿즈, 2번 추가 컨텐츠인 것 같아요. 그 네. 외에는 없지 않아요? 그 외에는 작가의 없죠. 신변 잡기 3번. 작가의 신면 잡기는 정말 콘텐츠로 들어가려나? 최후의 마지막 방법입니다. 근데 이게 아까 셀프 브랜딩 얘기를 하면서도 하려고 했던 게, 예전에는 웹툰 작가들이 덧글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신문 기사 같은 게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네. 요새도 나오고 있긴 한데, 그런데 그게 작가가 어떤 보호를 받아야 되고 그 보호는 플랫폼이나 PD 차원에서 한번 필터링을 걸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사조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유튜브 크리에이터라는 직업이 대두되고 나면서는 그 얘기가 조금 사그라든 것 같은 거야. 오히려 그게 당연한 건 거 아니야?
작가는 본인의 작품을 보여주는 사람이니까 결국에는 그 피드백 받아내야 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렇게 되는 거야. 유튜브 몰라서. 왜냐면 유튜브 크리에이터도 본인이 공약한 컨텐츠 같은 거 있단 말이에요. 제가 뭐 몇 월까지 뭐를 해내겠습니다. 뭐 몇 킬로를 빼겠습니다. 뭐를 하겠습니다. 이런 거 공약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몇 달 후에 그거 못 지켰어. 그러면은 악플이 이만큼 달리더라고요. 너는 크리에이터면서 구독자와의 약속을 왜 지키지 않았냐 이러면서 막 경질이 엄청나게 가는 거야. 근데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사실 요즘 세상에 웹툰도 물론 쿠키 굽는 사람 되게 많고 유료로 웹툰 보는 사람 많지만은 무료로 그게 제공되는 이유는 플랫폼 차원에서 광고 효과가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걸 공짜로 풀어주는 거는. 그러면 유튜브도 광고로 돌아가고 웹툰도 광고로 돌아가는 건데 여러분들은 즐거운 컨텐츠를 즐기고 나서 왜 창작자한테 그렇게까지 분노하는가? 그게 그 자그마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컨텐츠는 이미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런 댓글을 다시는 분이 이걸 볼 것 이건 제가 너무 강하게 말했나요? 제가 속에 또 화가 많아가지고. 네네네. 그런 댓글 다시는 분들의 심리를 내가 알 수는 우리가 이해해야 될 필요는 없지. 넘어갈까요? 네. 현재 왜 수익을 만들어 보기 위해서 더 악플 나는 사람들 얘기로 넘어가 버렸다. 아무도 안 봐도 계속 글을 읽지. 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점에서? 계속 연재라는 걸 한다는 점에서. 활동을 하고 연재를 한다는 점에서. 그린다고 꼭 누가 봐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를 심리학적 용어로 잘못된 심령? 뭐 그렇게 얘기한대요. 내가 얼만큼 노력을 하면은 그거에 대한 보상 받아야 되고 어떤 사람한테 어떤 걸 해줬으면은 그 사람도 그만큼 해줘야 되고 이런 건데 인간 사회가 그렇게 될 리가 없잖아. 계획한 대로 안 된다고. 안 돼. 근데도 내가 열심히 그렸으면은 누가 꼭 봐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막 1화 조회수가 1000 나왔어. 기대되잖아. 공짜였어 1화는. 근데 3화부터 유료야. 3화 구매한 사람은 50명이야. 1000명에서 50명 된 거야. 1000명 50명이야. 그런 일이 있다고요. 곤두박질 쳤네. 왜냐면 그런 사람 독자 입장에서는 공짜니까 봤을 뿐이야. 공짜니까 지나가다가 봤어. 맞아. 그리고 잊혀지는 거야 그대로. 이런 만화 잘 봤다. 다음 화 궁금하다. 언젠가 뜨면 봐야지. 그 언젠가를 계속 기다려야 돼요 결국. 우리는. 공짜로 나올 언젠가를 기다리는 아니요 거야? 그 독자분들이 언젠가 볼 때를 그냥 기다리면서 참고 그리는 거예요. 언젠가 보겠지. 맞아.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뭐 무작정 노력해라 막 이런 얘기도 아닌 것 같아요 또. 그냥 계속 누가 안 봐도 계속 그리고 있으면 내 경력은 쌓이는 거예요. 작가다운 면모를 보이시는데 계속 그리면 나는 경력이 쌓이고 나는 실력이 점점 올라가고 결국 미치는 장사는 아니거든요. 물론 이게 전업이라면 많이 힘들겠지만 내 작업에 있어서 미치는 장사 아니다. 미치는 장사는 아니에요. 완성했으니까. 계속 그렸으니까. 오늘 최준혁 작가님의 멋진 말씀 많이 듣고 있네요. 네, 그래서 그거를 계속 생각하시면서 아무도 안 봤지만 내 만화는 내가 보기엔 재밌는데? 난 실력 모르고 있는데? 그럼 재미없다라고 생각해도 그럼 다음 만화 때 빠르게 그려볼게. 그게 중요한 것 같아. 어디서 자격증 나오는 것도 아니고 누가 재미없다고 해서 진짜 재미없는 것도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엔 자기가 그리고 싶은 거를 열심히 그려야 된다. 그쵸. 그게 맞는 것 같아. 그겁니다. 질문 타임으로 넘어가는데요. 다시 선택해도 만화를 그린다는 건 후회하지 않는 선택이었는지. 이런 말을 보니까 후회되잖아. 아무 생각 없었는데. 저희 이 질문 보자마자 후회했어? 근데 또 이런 질문 받아보니까 후회되지 않냐? 이런 얘기만 계속 하게 되는 거야. 저는 돈 때문에 후회되는 거 아니고 돈이 안 벌려서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돈이 안 벌려서 후회되는 거 아니고 다른 일을 하면은 다른 경험을 갖고 다른 재능 능력 기술을 얻을 수 있었을 텐데 만화만 그려서 약간 후회되는 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제빵을 했으면 나 뭐 빵 만들었을 텐데 세계 제일의 제빵왕이 됐을 텐데. 제빵왕 따끈따끈 그게 됐을 텐데 안타깝다 뭐 이런 거. 그 후회해요? 그런 방면으로는 후회해요. 돈 안 벌려서 후회는 안 해요. 왜냐면
뭘 해도 돈을 안 벌 것 같거든요. 사주상으로. 저는 이거 근데 이런 데까지 와가지고 저는 후회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만화 그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웃기지 않아? 웃기고 싶으면 해. 아니, 웃기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후회하는 부분은 준영님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뭔가 좀 더 다른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종종 하긴 하는데 그렇다고 만화 그리는 것 자체를 후회하냐? 그건 절대로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가 빠져 있었던 게 만화고 그런 연출을 하고 싶었고 그런 작품을 하고 싶었고 이런 거에 대해서 후회를 하는 거면은 그때 꽂혀 있을 저로 따지면은 10대 시절의 전데 10대 시절에 제가 뭘 그렇게 세상에 대해 많이 알았겠어요? 그때 그게 꽂혀 있으니까 그거에 꽂혀가지고 한 건데 그러니까 너무 어린 시절에 자신의 선택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다들 노여하지 마세요. 어린 시절에 당신은 그렇게까지 세상을 잘 알지 못했어요. 왜 그렇게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할 사람이 없으니까. 탓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작업 방식. 뭐 다 똑같지 않나요, 만화가는? 생각하고 그래도 한번 그리고. 읊어주세요. 일단 뭐 그릴지 생각해요. 여기서 중요한 게 제목이 떠올랐으면은 그건 괜찮은 거예요. 오, 컨셉. 네, 딱. 근데 제목도 안 떠오르고 주인공 이미지도 흐리멍텅해. 이거는 좀 알코올이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알코올이 들어간다고 해결될 것 같지 않은데? 조금 고통을 잊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떠오르지 지금은 아니다. 않는다는 거에 지금은 대한. 때가 아니다. 알코올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자죠? 뭐 네. 작업을 한다며. 아니 지금 때가 아니라니까? 지금은 아무리 머리 쥐었다도 안 나와. 그냥 에너지 낭비야. 작업에 뚜렷한 상이 떠오르지 않으면 최준혁의 솔루션. 알코올이 들어간다. 그리고 잔다. 잔다. 그 다음날 어떻게 되는 거죠? 다음날 자신을 어딘가에 한 개를 몰아 넣어요. 예를 들면? 카페에 가서 음료를 하나 시키고 카페에 나올 때까지 너는 아니 콘티가 다 나올 때까지 너는 카페에서 나올 수 없는 거야. 자기 암시하는 자기 거야? 암시려고. 아무리 개판 세판 재미없어도 넌 완성을 해야지만 나갈 수 있어. 멋있다. 난 못해. 못해? 왜냐면 완성을 해야 수정을 하든지 말든지 하거든요. 계속 1페이지에서 지우개질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한 3년 동안. 3년 동안 1페이지만 그렸어요. 너무 좀 근데 아무랬죠? 작업 말고도 어떤 일이나 요새는 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빨리 해보고 빨리 고쳐라 라는 얘기를 엄청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거를 열심히 한다는 거에 대한 이미지를 갖고 있으면 항상 하는 게 그거 하나만 붙잡아 놓고 엄청 오랜 시간을 들이는 거야. 나 같은 사람이지. 저 크라우드 펀딩하는 화해 방향 2년 그렸거든요. 2년 동안 한 페이지만 10번 넘게 그린 적도 있었어요. 심하다. 근데 저도 잘못되는 거 아는데 그건 제 욕심이고 아집이었고 넘어가자면 그렇게 시간을 엄청 많이 들여서 엄청 공을 들인 무언가를 완성해내는 게 작업 혹은 열심히 한 무언가라는 좀 잘못된 컨셉트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꾸준히 열심히 빨리 고치는 거다. 고치는 거. 뭐 그리면서 고치도 돼요. 그냥 근데 생각났으면 바로 해요. 작업 방식이라기보다도 작업 마인드는 사람들이 그런 거 되게 동경하는 것 같아요. 김연아 선수가 한 되게 유명한 명대사 있잖아요. 뭐죠? 몰라요? 몰라요. 무슨 생각을 해 그냥 하는 거지라고 하는 대사가 있거든요. 그거 되게 멋있다고 생각하나 봐요, 다들. 저도 멋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요? 준영님은?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생각은 해야지. 김연아 선수가 그게 무슨 상황이었냐면 그 쇼를 하기 전에 대기실에서 이제 다큐멘터리가 찍히고 있었어. 그래서 이렇게 대기하고 계실 때는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라고 그 카메라 듬뿍 물어보신 거지. 그랬더니 무슨 생각을 해 그냥 하는 거지라고 했는데 그치. 역시 간연하다. 저렇게 멋있다. 준영님한테는 별 감흥이 없었던 걸로. 근데 생각을 해야죠. 좀 생각은 해야죠. 독립만화가로 활동할 시 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나요? 너무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근데 1부와 2부 통틀어서도 계속 하고 있는 말이에요. 저희가 돈 문제를 해결했나요, 준영님? 아니요. 지원금 받았어요. 바로 되더라고요. 이번 지원금 받은 건 뭐였죠? 예술인 네, 예술인 복지재단 창작 디딤돌이었나? 창작 씨앗. 지원금이었고 저는 올해는
그 만화진흥원에서 주최한 지원 사업 중에 독립출판 만화 출판 사업 지원 사업에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나요? 라는 질문은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저 올해 그 사회생활 막 시작한 신입 사원인데 100억 빨리 벌어서 파이어족 되고 싶어요라고 질문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근데 100억 있는 자산가도 그 신입 사원한테 무슨 얘기 해줘봤자 그렇게 뾰족하지 않을 거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 뭐 뾰족하면 그 정도는 뾰족할 수 있겠지. 야 어디 어디에 주식을 넣어, 어디 어디에 뭐를 투자해, 뭐 이 정도의 뾰족함? 근데 이런 활동, 작품 활동 이런 건 뾰족한 게 없잖아요. 그냥 그리세요, 파세요 이거밖에. 아니면 알바하는 방법도 있는데 알바한다는 거 되게 부끄러워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왜요? 나 만화로 돈 못 벌고 결국 알바해서 이렇게 입에 풀칠한다. 아 근데 저도 알바 했었는데 돈이 없으니까 알바해야죠. 뭐 어떡해요. 근데 네. 그게 겸업한다는 걸 왜 창피해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내가 작품 활동으로는 그만큼 돈이 안 벌린다니까 그런 건가? 근데 저는 알바를 한다는 행위 자체를 의미 있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맨날 방에서 만화만 그렸잖아요. 근데 지금 밖에 나왔잖아요.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잖아요, 내가. 그럼 나로서 뭔가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되게 멋있는 말 되게 많이 아니, 하시네요. 맞는 말이잖아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고, 나 지금 새로운 일을 하고 있고, 맞아요.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다. 그럼 창작에 도움이 되죠, 당연히. 저는 맥도날드에서 알바를 되게 오래 했는데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하는 야간 알바였어요. 그게 사람 구경하기 진짜 좋은 알바거든요. 그 시간대는 낮 시간대가 아니기 때문에 낮 시간대에 돌아다니지 않을 법한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걸로 좀 소재로 써먹고 그랬죠. 그렇죠. 이거 얼마나 좋아. 소재도 없고 돈도 없고. 재밌게 보신 작법서 있을까요? 그 스콧 맥클라우드의 만화에 엄청 많이 봤어요. 만화의 시리즈 3부작 만화의 2에 만화의 창작? 만화의 창작? 만화의 미래? 미래가 3부인가? 응.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만화의 2회 제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저도. 그 다음에 창작. 근데 그거는 뭐 너무 필독서 같은 거여서 그냥 대학 만화과 같은 데 가면은 무조건 읽으라고 하는 거고 이 사람이 만화 평론의 한 획을 그은 사람이다. 만화 이론에 대해서 어떤 그 프레임 자체를 만든 사람이다. 왁구를 짠 사람이다. 이래가지고 와꾸라뇨. 아 네네. 그래서 그냥 그거는 주구장창 봤었고 그 외에도 만화 작법서 뭐 본 거 있어요? 저 사실 작법서 보는 거 안 좋아해요. 공부하는 거잖아요. 저 공부하는 거 싫어요. 근데 이거는 만화에만 통용되는 얘기일 수 있는데 뭐 영화를 하시는 분이라던가 소설을 쓰시는 분은 다른 얘기를 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만화가가 되고 싶으면 그냥 좋아하는 만화를 따라 그려보는 건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면은 그 만화랑 되게 비슷한 그냥 흐름을 그려본다던가. 근데 작법서를 읽어서 아, 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 작업하는구나. 이 사람은 이런 마인드로 작업하는구나. 이런 것 아는 것도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접근하는 방법, 접근하는 어떤 방법. 소재에 대해서. 이 사람은 만화를 그릴 때 이런 점을 중요시하고 이 사람은 저런 점을 중요시하고 그럼 내가 취해야 될 방법은 뭘까? 난 다른 걸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연출에 대한 호기심이나 소재에 대한 호기심은 계속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쵸. 호기심이 없으면 다른 걸 시도를 안 하니까. 네, 그게 작법서보다 더 중요한데 사람들은 어떤 거를 파고 들려고 하면은 그거에 대한 이론부터 먼저 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책을 읽고 교육을 받고 내가 현직 작가한테 뭔가 강의를 듣고 물론 그게 다 나쁘다는 게 아니야. 다 도움이 어느 정도는 돼.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직접 그걸 해봐야 되는데 자꾸 공부만 하려고 해. 하지 않고. 공부도 중요하지만 하려고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안 해. 그러니까 공부만 해. 네. 그런 게 있지. 근데 이것도 좀 한국 교육의 폐허 중에 하나인 거 아닌가. 아니면 아직 조금 그런 거죠. 나는 아직 그리기엔 모자라. 나는 맞아. 아직 그릴 때가 자신감 되지 빼먹을 수 않았어. 있어. 맞아, 난 맞아. 좀 더 공부해야 되고 인체도 모자라고 스토리도 모자라고 캐릭터도 부족해. 난 아직 아니야 라는 생각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실력이 모자란 본인의 결과물을 받아들이는 게 무서운 걸 수도 있어. 이걸 본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할까 봐. 아, 얘는 인체도 별로고 스토리도 별로고 연출도 별로네. 뭐야, 이게 만화야? 이런 말을 할까 봐. 전 인체 별로라는 말 많이 들었는데 왜냐면 공부를 안 했으니까요. 당연한 결과예요. 그런데 공부 안 했으니까 당연히 타격 없고요. 아, 내가 노력한 부분 아니니까 타격 없고.
노력한 부분이어도 타격 없어요. 사람마다 다르니까 기준이. 잘한다 못한다. 맞아. 근데 타격이 있는 걸 또 뭐라고 하기도 그렇긴 한데 네. 아, 이미 있다는데 어떻게 타격 네. 나 타격을 받았다는데. 근데 너무 그런 거에 좀 개의치 않는. 저도 그런 거에 막 개의치 않는 사람은 아닌데 최대한 뭔가 아는 척 의연했으면 해야 돼. 좋겠다. 개의치 아는 척 해야 돼요. 아 마인드셋을 이미 그렇게 가져야 된다. 개의치 않은 척.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독립출판하면서 다른 사람과 업무 분담을 하고 싶은 순간이 있었나요? 맨날 있죠. 예를 들면? 사실 다 맡기고 싶은데요. 글만 쓰고 싶어요. 컷만 그리는 짜고 건 싶어요. 누가 해요? 준영님만의 그림체는 누가 만듭니까? 그건 내가 취미로 하면 되고. 뭐 맡기고 싶은 딱 하나만 있으면. 유통 업무. 서점에 입고하고 그거 소개하고 이러는 거. 소개하고 세금 계산서 떼주고 결산 내주고 정산하고 이거요. 저는 홍보 같아요. 홍보 맞아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떤 게 사람들 마음에 훅 와닿는 문장일지 잘 모르겠는 거야. 우리가 사실 그런 거 배운 사람들은 아니잖아. 뭐 배운 사람이라고 다 막 엄청 잘한다는 얘기도 아니지만은 근데 자꾸만 내가 내 거를 자화자찬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아까도 말했지만 작가의 허세로서는 남한테서 그런 칭찬이나 어떤 소개를 받고 싶은 거지 내가 그거를 막 엄청 하고 싶은 건 아닌데 내가 해야 되니까 내가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지 뭐. 그래서 저는 굳이 하나 꼽자면 홍보다. 그 다음은 독립 만화를 하면 혼자 모든 일을 할 것 같은데 아까랑 비슷한 질문이네요. 주로 무엇을 하고 특별히 중요하다 싶은 게 있나요? 일단 원고가 완성되어야죠. 중요한 건 원고가 완성되는 거다? 모든 일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독립 만화를 하면서 하는 모든 일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아마도. 홍보, 유통. 만화가 있어야지 홍보할 거 아니에요. 만화가 있어야지 유통할 그래야지 거 아니에요. 홍보를 하고 팔 거 아니야. 네, 뭔가 있어야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누가 책짓질하지 않는데 완성을 한다는 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 너무 뻔한 말인가? 맞아요. 저만 해도 그렇잖아요. 한 작품 지금 2년째 그리고 있는데 여태까지도 다 완성 못했잖아요. 저도 하다가 도망치고 막 그랬어요. 어쩌면 좋아? 미안해요. 죄송해요. 그래서 이거 저희가 질문 받으면서도 분명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저희가 솔루션을 드리진 않지만 같이 고민해 줄 수는 있다 이런 얘기했는데 특별히 중요하다 싶은 거는 그런 건 것 같아. 굳이 얘기하면 요새 또 도는 얘기 중에 그런 거 있더라. 진짜 하기 싫은 일이 있으면 생각해보래. 와 진짜 하고 싶다. 와 진짜 재밌겠다. 이렇게 생각해보래. 근데 어떻게 약발 있을 것 같아? 아니요? 없으면 어떡해. 없죠. 왜죠? 반대 아니에요? 마음은 반대지. 와 진짜 하기 싫다여서 지금 손 놓고 있는 거잖아. 그게 아니라 해야 한다를 하자로 바꾸는 거 아니에요? 원고해야 한다. 하자. 원고하자. 뭐 편집해야 된다. 편집하자. 반대였나? 모르겠어요. 그런 거 얘기하지 마요. 잘 모르는데. 중요하다 싶은 건 작품을 완성하는 거다. 하긴 그렇긴 해. 사실 초반 3장만 그려놓고 홍보는 뭐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 네. 자기가 이런 거 그리고 있다고 밑밥 까는 용도로. 근데 완성이 안 돼 있으면 사람들한테 보여줄 게 없잖아. 그렇죠. 이렇게 질문 준비한 게 다 끝났고 저희가 준비한 건 여기에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준영님 1, 2부를 진행하면서 어떤 소감 있으실까요? 일단 여기 앉아 있어서 영광이고요. 지금 약간 짐 빠졌는데 어떻게? 약간 신내림 받은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소리야? 약간 트랜스 상태예요. 아, 네. 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독립 만화 활동을 희망하는 사람들한테 해줄 수 있는 얘기는 뭐가 있을까요? 지금 어두운 얘기 하려고 했어요. 죄송해요. 도망쳐 하지 마. 꼭 하실 건가요? 라고 할 뻔했어요. 한 번쯤은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도망쳐도 아무 말도 안 하거든요. 맞아. 너 독립 만화가 한다며 왜 도망쳤어? 이런 사람. 나 해봤는데 별로거든.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회사에 취직했는데 출근했는데 별로라서 너 왜 출근 안 해?
취직했는데 별로더라 이러면 안 되잖아. 근데 독립 만화는 그게 된다고. 너 독립 만화 그린다면서 왜 안 그려? 아 별로더라. 그거 어렵고 돈도 안 되고. 할 수 있으니까. 응, 할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도망칠 수 있으니까 발 한번 담궈보는 건 나쁘지 않다. 응. 그리고 진짜 엄청 많이 물어보는 질문들을 저희가 다 정리한 건데 가장 많이 물어보는 건 그거예요. 결국 독립 만화가로서 자생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큰 틀에서 묶어보면은. 근데 저희도 잘 모르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잘해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오래 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일화를 읊어드릴 뿐인 거지.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이 그리고 싶은 거를 무람 없이 계속 그리는 거인 것 같아요. 계속 그렸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죠, 사실. 오, 그렇게 그렇지 않? 아니 계속 그려서 지금 6년 동안 그려가지고 여기 왔는 거잖아요. 계속 그리면서 일이 들어와요. 누군가 나의 존재를 알아줘요. 맞아. 한 3달에 한 번, 4달에 한 번 들어와도 일이 들어오긴 들어와요. 들어와요. 그러면 또 이번에 일 생겼다. 그러면은 좀 더 알릴 수 있다. 좀 더 작품 활동할 수 있다. 이런 생각 드는 거죠. 그렇죠. 결국 계속 그려야 되는 거예요. 계속 하실 생각이면은 그냥 계속 그려요. 마치 그리고 또 그리고 같은 멘트로 마무리될 것 맞습니다. 같은데 저의 1, 2부 소감을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많은 짓을 해왔구나. 이렇게 많은 실패와 이렇게 많은 우스꽝스러운 에피소드들이 있었구나. 주마등처럼 스쳐가기 시작하고 그래도 꽤 재밌는 5, 6년이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항상 입버릇으로 독립 만화 때려친다고 하는 사람인데요. 근데 때려친다고 하면 또 주변 사람들이 막 붙잡아. 작가님 때려치지 마세요. 나도 모르게 저 진짜 억울한 게 저는 한마디도 안 했거든요. 독립 만화라는 단어를. 이 사람들이 나를 십자가에 세워놨어 지금. 독립 만화가의 대표 네. 투사로? 네, 이러면서 막 저 플랫폼 연재 준비하려고 했더니 갑자기 막 달려오셔서 독립 만화에 빛이잖아요. 어디 가세요? 나 독립 만화라고 말도 안 했어. 지금 살면서 나 독립 만화 그립니다라고 한 적이 없는데 어디 가세요, 작가님 이러시는 거면서 갑자기 독립 만화의 투사가 되었다. 당신이 왜 플랫폼을 그리느냐? 맞아. 여러분 저희는 독립 만화가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라 어쩌다 보니 된 겁니다. 하지만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얘기는 계속 그리시다 보면은 재밌는 일도 많이 만날 거고 만화를 관두지 않아서 다행이다라는 경험도 할 수 있으니까 좋을 거다. 그리고 사실 독립 만화가 되고 싶지 않았다고 지금 여러 번 말했지만 결국 돼버린 거에 대한 후회나 뭐 슬픔 이런 거 없어요. 없습니다. 산뜻하게 없어요. 산뜻하게 없어요. 그냥 나 독립 만화가구나. 엄마 나 만화가다. 약간 이런 느낌. 나 만화가 됐어. 너도 그 웹툰 작가 누구처럼 그런 만화가니? 아니 엄마 난 책 내. 아 출판사? 아니 내가 내. 점점 뭐 하는지 알 수 없어졌어. 네, 그래서 저희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마무리가 됐지만 11월에 오픈될 독립 출판 만화 오프라인 마켓? 네. 또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취미 만화인 팟캐스트는 지금 비정기적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은 좀 과했나? 그냥 관심만 주셔도 뭐. 네, 관심만 주셔도 저희는 충분합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